이분 몇 살처럼 보여요? 뭐 많이 봐야 한 40대 후반으로 보이네요. 그죠? 이분 제 이모신데 놀라지 마세요. 내 인물이 환갑이에요. 그래요? 대박이죠? 야, 요즘은 정말 60대라고 하더라도 정말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젊으신 분들이 마음에 많더라고요. 드세요? 뭐 마음에 들면 뭐 어떻게? 아니 근데 이분이 진짜 제 이모라서가 아니라 외모 관리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면 키오스크 그리고 모바일 뱅킹도 너무나 잘 사용하시고 헤이 빅스비, 시리아 이러면서 AI 기기들도 다 사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페레니얼 세대라고 하세요. 그 세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말이죠. 환갑이라 그래도 정말 젊으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젊으시더라고요. 마음에 드시군요. 네. 마음에 진짜 듭니다. 편의점도 5060 세대가 주 고객층이다라는 통계가 나왔으니까 말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퇴 대열에 진입한 60대, 정말 이 60대 우리 이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뚫고 밀레니엄 세대를 헤쳐서 나온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도 50,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5060 세대 분들이 사실 3040보다 더 지출에 대한 고민이 많대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소장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파이팅 넘치는 50대 남자입니다.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딸, 이렇게 3인 가족입니다. 집은 서울 외곽이지만 자가로 보유하고 있고요. 맞벌이여서 경제적으로는 꽤나 안정적입니다. 아내가 갱년기가 왔는지 때 아닌 제 지출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넘치게 싸웠는데요. 아니, 낚시 장비를 또 샀다고? 아이, 당연하지. 낚시는 그 장비빨 아니야. 아니, 지금 지난달에는 필라테스 한다고 이거 등록했잖아. 아, 운동은 운동, 취미는 취미지. 아, 줄 서는 식당인지 극백 요리사인지 먹는 것도 매달 수십만 원씩 쓰고 내년에는 결기로 뭐 유럽 가기라고 이러다 우리 파산해. 아, 참나 그 당신 두고 다 동의한 건데 왜 갑자기 왜 그래? 아, 이랬다 저랬다 뭐 혹시 갱년기야? 갱년기냐는 말에 T니까 F를 모른다는 등 P로 살면 안 되고 J로 살라는 등 갑자기 MBTI를 들먹이며 싸움이 커졌습니다. 소장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뒤 안 보고 달려왔다고요. 이제 좀 쓴다고 이게 그 큰 문제가 됩니까? 조금 문제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분 정말 파이팅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내분한테 되게 잘 싸우시네요. 뭐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이 있는데 뭐 늙어지면 못 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5060 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모나 또 건강이나 이 취미, 레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네. 자,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결국 길어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단단히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반증인 거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생은 세 권의 문제집이다. 세 권의 문제집이요? 네. 첫 번째 문제집은 바로 성장기라는 문제집이에요. 대부분 이건 다 풀었죠.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이고 세 번째 문제집이 바로 노후기라는 문제집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기라는 문제집을 어떻게 풀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과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 두 번째 문제집이 길어진 만큼 이 길어진 문제집을 잘 풀면 세 번째 문제집은 저절로 풀립니다. 최근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또 등장을 했는데 요 세대들이 워낙에 돈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액티브 시니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고 해요.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최근에 우리 5060 세대들이 이렇게 취미나 레저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게 사실 노후 준비에 약간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노후 준비라는 것은 50대 때부터 파워 J, 대문자 J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놀아라, 떠나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고가의 취미나 이런 문화 레저 생활을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돈이라는 게 똑같은 돈이라도 나이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달라요. 자, 우리가 10만 원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15살 먹은 조카나 또는 20살 먹은 대학생 조카한테 준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겠죠. 엄청 큰 돈이죠. 네, 엄청 큰 돈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30, 40대한테 10만 원이라는 게 뭐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돈 아니겠습니까? 주세요. 예. 10만 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이런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우리 대학생 조카가 아니라 70, 80 된 우리 부모님한테 드려보세요.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거 정말 대학생 조카보다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네. 자, 그러니까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30대, 40대 때 요럴 때 잘 세이브를 했다가 네. 70대, 80대 때 돈 가치가 확 올라갔을 때 그때 쓰는 바로 노후 준비. 이 노후 준비야말로 정말 중요한 노후 준비다라는 거죠. 사실 딱 요 나이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이들도 키우면서 뭔가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울 때 나는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적당히 누리는 건 나쁘지 않죠. 근데 그 적당히의 기준이 계획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돈 있을 때 써야지 하면서 뭔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쓰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내분과 좀 절충안을 잘 마련을 해가지고 딱 그 금액을 잘 정해서 나누어서 누리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계신 것들 중에서 분명 과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한 거를 좀 덜어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한 건도 들어놓지 않은 분이 오. 무작정 문화 레저 비용에만 돈을 쓴다? 이거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